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유럽연합 EU가 회원국 전반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를 위해서 마련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 영어로 줄여서 미카가 6월 30일이라는 중요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미카는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이 감독하며 2023년 4월에 유럽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카는 여러 단계로 시행되며 다가오는 마감일에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 법인들이 등록 및 KYC, AML 요건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영업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EU 내에서 운영 및 감독이 된다고 하고요. 6월 30일 이후부터 특정 미카 요건에 맞춰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자본 및 준비금 의무는 추후에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EU 외부에서 운영되지만 EU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도 미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비트렉스 글로벌의 CEO 올리버 린치는 미카 규정의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이 규정의 모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네요. 또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제공업체가 중요한 절벽 효과에 직면할 수 있으며 비-EU 관할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미카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법안이기도 하고 유럽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블로킹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수원마켓은 개인이 실물 금 소유를 대표하는 NFT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토큰화된 자산을 뒷받침하는 금괴는 런던에 위치한 브링크의 금고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용자는 KYC와 AML 절차를 통과한 후 수엄의 분산형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P2P 방식으로 NFT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엄마켓의 공동 창립자 티모 레에스는 인터뷰에서 지난 암호화폐 강세장에서 목격된 과대 광고 덕분에 덕분은 아니지만 때문에 NFT 혁신이 간과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은 NFT를 수백만 달러에 판매된 원숭이 기반 JPEG와 이미지 파일 확장자 명이죠. JPEG와 동일시했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달러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온보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NFT는 토큰 소유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전통 금융의 가치와 유동성을 활용하면서 디파이의 유동성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수엄은 체인상의 자산 우주를 확장할 계획이며 금 토큰화는 상품 여정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엄 입장에서는 이제 자사의 금 토큰화가 다가오는 미카 규제를 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 규제가 디지털 아트 및 수집품을 포함해 다른 암호 자산과 상호 교환할 수 없는 고유한 암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공식 미카 텍스트에 따른 주장이라고 합니다. 미카에 대한 이제 공식 어떤 그런 문구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걸 근거로 본인들의 이제 RWA라고 하죠. 리얼 월드 에셋
해가지고 이제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NFT는 미카 규제를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또 규제라는 게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디지털 유로화 준비 단계 진행 상황에 관한 1차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유럽 통화당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조사 단계를 거쳐 작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준비 단계의 돌입, 규정집 개발,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기술 실험을 통한 학습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치고 실제 개발 및 시행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1차 진행 상황 보고서는 디지털 유로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 결제의 개인 거래 내역은 결제자와 수취인만 알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의 경우 가명화, 해시 함수, 암호화 기능 등을 활용해 거래를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CBDC 프레임워크를 통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 데이터를 생성한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금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또 규정했다고도 하는데요. 네, 뭐 이런 아래에는 또 이제 좀 보고서 관련된 내용, 어떤 기능적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도 이해를 못하고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이제 뭐 돌입 단계이기는 하지만 정해진 계획에 맞춰 차근차근히 실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유로가 이러이러한 원리로 작동할 예정이며 이러이러한 뭐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56화, 오늘도 첼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존과 다르게 아주 이른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진짜 이거 오면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와, 오늘 녹음 쉽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해결을 해서 지금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녹음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또 짐을 싸야 될 때가 와가지고요. 금요일 날 또 광주 출장이 잡혀가지고 지금 열심히 틈틈이 광주 출장에 대해서 좀 짐도 좀 싸고, 요새는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하는데, 에어비앤비에 또 좋은 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방 고르는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예약을 한 거기 방 주인은 말투 보니까 중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인 호스트와 함께 또 재밌는 여정이 좀 기대가 되는. 왜냐면 이게 중국인 분들이 어쨌든 외국이니까 이게 채팅을 쓸 때 답변 다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해요. 반드시, 버스 정류장이 반드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중국 분이시구나라고 했는데 아이디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호스트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이 얼마나 좋냐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요새 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광주로 가고요. 저기 호남대 근처에 있는데 네. 네, 제가 지난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좀 혼자서 뭐 돌아다닐 그런 것도 없고 좀 그 출장 일정이 좀 빡센데 이번에는 좀 광주역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뭐 유명한 맛집 같은 데도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그 맛집을 좀 돌아다닐까 이렇게 좀. 그거 뭉티기 드시면 되지 않나요? 그 뭉티기 그러니까 뭉티기가 그 도축이 주말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니면은 이제 못 먹는데 금요일 날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딱 그때만 그 먹을 수 있어요. 주말에는 도축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차피 체스님은 그 어딜 가시든 그 지역 특산물은 안 먹고 오시는 게 이제 어떤 루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먹어보는. 근데 광주는 사실은 뭐 특산물이라고 하기가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다 맛있죠, 뭐. 네. 전라도니까. 네, 전라도는 네. 다 맛있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드셔도 뭐 맛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 출장도 잘 다녀오시고 이번엔 좀 즐겁게 즐기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야구를 이제 뭐 저야 항상 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녹음 때 야구 보는 재미가 없어졌다. 너무 못한다. 그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그저께 또 그냥 녹음일 기준으로 그저께 아주 명경기가 펼쳐져서 이 LG 트윈스 외국인 투수인 이제 KC 켈리라는 이제 선수가 퍼펙트 승리를 할 뻔했어요. 안타 하나 맞아가지고 그게 깨졌는데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정말 신난 것도 신난 거지만 경기 후 인터뷰 때 딱 이 켈리 선수가 막 마음고생을 했던 얘기와 그리고 이 팬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울먹거리면서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헥헥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KBO 사상 외국인 선수가 이제 은퇴식을 한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 LG 트윈스에서 최초로 외국인 선수 은퇴식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KC 선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되게 그 애정이 깊은 선수인가 봐요. 제일 그 LG 트윈스에서 그 역대 최장수예요.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팀에는 이제 6년 이상 한 선수들이 있긴 있었지만 LG 트윈스로 봤을 때는 6년이 거의 최장수이기 때문에 LG 트윈스 팬들이라면 아무래도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인천 전자랜드라는 팀에도 그 포엘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수가 포엘. 우리 같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뭐 주장도 하고 외국인 네. 선수 거의 뭐 최초였나 아마. 네. 근데 이제 좀 팀이 그 없어져가지고. 네. 아니 근데 농구하니까 그분이 생각나네요. 누구요? 어제 기사 나가지고. 그 아드님께서. 진짜 그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진짜 그분은 되게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와 거기 엮인 다른 그 이제 X 분께서 약간 지금 이상한 상황이 아닌가. 네네네. 그렇다고. 저도 오면서 보긴 봤는데 자세한 기사는 안 봤는데 아무튼 뭐 문제가 있던 거. 네. 네, 저는 그 지난주에 사촌 돌잔치를 갔다 왔는데 그 요새는 이제 아기 낳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실 돌잔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잘 거의 희귀한데 참 오랜만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돌잔치를 갔다 와서 참 아기자기한 행사를 오랜만에 즐겨 왔습니다. 아기가 이제 그 돌잡이를 하잖아요. 메인 이벤트 돌잡이를 하는데 요새 뭐 청진기랑 명주실 그다음에 뭐 몇 개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 아이 아빠 이제 사촌 형은 이제 마이크가 요새 뭐 연예인 아이돌 이런 거래요. 이제 마이크를 잡기 원하는데 이제 애기 엄마는
돈을 잡기를 원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들이대더라고요, 그냥. 이미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네. 결론이 나 있는 선택이었다. 아니, 마이크를 잡는 것도 결국엔 돈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돈을 잘 벌었으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이 사실 끝판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촌분이 돌은 아니죠. 사촌 형님의 그 애기가 네, 이제 네. 돌 대가지고.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했는데 사촌의 돌잔치를 갔다 왔다고 해서 되게 늦둥이식 그 사촌이 있구나 이 생각을 잠깐 했었네요. 네, 아무튼 자, 주말 우리 모두 다 평화롭게 지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이제 미카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그 미카 예전에 블로킹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는 했었는데 뭐 미카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거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준비하면서 이런 소식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미카가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크립토 관련 이제 업체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알게 돼서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다루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마침 이제 지금 356화가 딱 나가는 날이 이제 미카 법안 시행되기 한 이틀 전이라서 딱 시의적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순서로는 미카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유럽의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요거는 잠깐 딴 얘기 먼저 하자면은 이게 왜 딴 얘기를 먼저 해? 아니 미카라는 이름이 네. 좀 별로 네. 이렇게 네. 제가 요새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게 이게 피카랑 좀 헷갈려요. 피카? 네, 피카 코인. 아. 근데 피카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상상도 못했네. 이 미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네. 그렇게 지금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호재를 느껴질 만한 그런 이제 규제가 이제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네. 만약 이 미카 규제는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유럽이라서 아까운 거예요. 좀 이렇게 이게 미국이었으면은 훨씬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나라였으면은 진짜 완전 난리 났을 텐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합리적인 테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근법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법안들은 이제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범죄자를 잡는 법안과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은 되게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미카에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규정이라든지 어떤 설비를 갖춰야 된다든지 산업분도 나누고 있고 무조건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퉁치는 게 아니라 결제 사업자, 거래소, 컨설팅, 다 자본금 규정들 다르고, 이런 거는 저는 육성을 이제, 하는 법안이라고 보는데, 유럽은 이제 크립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심지어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낮은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청정국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면서, 네. 이 법안 자체가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아마 이거를 먼저 발의를 해서 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크립토업계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익숙한 곳에 가야 되는데, 유럽으로 진출할까? 약간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없잖아. 차라리 미국을 가자. 네. 중국으로 간다. 아시아를 간다. 이러면은 이제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미국은 영어권이니까 그런데 유럽이 또 독일 가야 되나 프랑스 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직 문화적인 이질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으로서는 로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질감 자체가 되게 신비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으면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제 범죄자 때려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긍정적인 뭔가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 자체가 크립토 강국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전통 금융 강국은 있겠지만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미카가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이제 유럽에서 어떤 뭐 블록체인 산업이 갑자기 부흥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제도가 없을 때도 부흥을 안 했는데 제도가 그러니까 무법지대에서도 아무도 뭘 안 하는데 제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뭘 시행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제 뭐 그 인접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가가지고 토큰 발행 같은 경우는 뭐 요새 뭐 어디 우회해서 법인 세우는데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아지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는 가이드가 나오고 이게 안전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받아들여서 너무 범죄자를 때려잡는 쪽보다도 이렇게 산업군을 나눠서 차등적으로 뭔가 이제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그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네. 그 최근에 그 EU에서 뜨거운 법이 뭐냐면 AI법이 이제 나와가지고 AI법이 생겨가지고 네. AI 액트법이 나와서 유럽이 항상 약간 이런 부분에서 항상 굉장히 그 선제적으로 많이 뭘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 관련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AI법 같은 경우에는 그 AI 사용해서 뭐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는 완전 지금 아주 엄하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생체나 뭐 의료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유럽에서는 AI 관련된 뭐 그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플도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새로 나오는 이제 그 오픈 AI 도입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시 미카를 보니까 미카는 되게 소프트하게 잘 만들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예전에도 저희가 미카 예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사실 지금도 긍정적인 건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AI법이나 이제 사실 그 게임 쪽에서도 뭐 개인정보법 이런 거 막 되게 유럽에서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항상 유럽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거 한 거 보면은 이게 사실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제 뭐 받아올 때 이제 좀 잘하는 거 이제 미카 같은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서 받아오는 게 좋을 것 같고 AI는 좀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 중에 또 AI 같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좋은 단어 막 다 같이 붙이시는 분들 계신데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유럽에 갈 때는 이제 AI는 좀 빼고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따가 또 RWA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명확하게 약간 스테이블 코인 쪽은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거를 잡아야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지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럽 역시 좀 선진적이긴 하다. 뭐 좀 도가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참 상대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는 참 좋게 보는데 이제 그런 금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은 정작 이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기업들이 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이게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최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EU가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만 봤을 때 나름 좀 청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가능했고 오염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규제가 부럽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신청곡 들어볼 텐데 기린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제 거군요. 네. 제 신청곡은 이제 FT 아일랜드에 너 올 때까지. 근데 이게 제가 먼저 아닌가요? 네, 체스님 먼저 같은데. 체스님, 죄송합니다. 체스님 신청곡. 저는 이제 이번 주제에 맞게끔 이제 미카 이후 달라질 유럽의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주영은의 우리 사랑 이대로를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냥 똑같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은 빼고 이대로만. 이대로. 네, 알겠습니다. 주영은 씨의 우리 사랑 이대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나요?
마음이면 나는 충분해. 우린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커다란 사랑하는 마음 있으니 언젠가 우리 늙어 지쳐가도 지금처럼만 사랑하기로 해. 내 품에 안긴 채 눈 감는 날 함께해. 외로운 뿐이었죠. 그대 없던 길 어둠의 시간 이제 행복함을 느껴. 지금 내겐 그대 향기가 있으니 난 무언가 느껴져요. 어둠을 지나 만난 태양빛 이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걸요. 그대 내 품에 있으니 시간 흘러가 삶이 힘겨울 때 서로 어깨에 기대기로 해요. 오늘을 기억해. 우리 함께한 날까지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이 있으니 어느 날 삶이 힘겨울 때 서로 어깨에 기대기로 해요. 내 품에 안긴 채 눈을 감는 날 세상 끝까지 함께. 우리 이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영원히 네, 주영훈님의 미카워만 이대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게 본의 아니게 이 기린님 신청곡을 제가 스포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심심한 사과가 있어요. 뭐 곧 듣게 될 거니까. 네, 어차피 지금 뭐 몇 분입니까? 8분 뒤면은 들을 거니까 좀만 모른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제 그 기린 씨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카 이후에 이제 RWA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많은 자산들 리나 이제 그 크립토 안에도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이제 드러블에서는 RWA에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RWA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 기린 씨께서 뭐 조사해 오신 게 네, 이제 네. 아까 미카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드렸으니까 미카에서 이제 크게 토큰을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ART라고 해가지고 Asset Referenced Token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이제 거기에 뭐 담보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뭐 그 통화 바스켓 기반으로 여러 가지 뭐 이제 여러 자산들을 모아놓은 기반으로 하는 그런 토큰들. 두 번째가 이제 이머니 토큰 해가지고 네.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법정화폐나 뭐 단 하나의 화폐에 이제 연동되는 뭐 테더 같은 애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들어서 블록 속으로 나왔던 그 금 NFT도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세 번째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간 친구들은 사실은 되게 규제가 많아요. 뭐 백서도 써야 되고 뭐 돈도 얼마 미리 그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규제가 있지는 않으니까 네. 이제 아까 그 금 NFT 하시는 분들도 유틸리티 토큰으로 최대한 이제 분류를 받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테이블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한데 뭐 네. 이제 안전자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최대한 이제 유틸리티 뭐 그냥 인증서, 증서 뭐 이 정도에서 최대한 끝내려고 이제 해야 규제를 좀 덜 받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미카 법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기린 씨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같은 크립토 시장이니까 너네 다 그냥 이런 규제를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이렇게 조금 깐깐할 거야 너네 스테이블하다고 하니까 이제 스테이블한 거를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 좀 깐깐하게 들어갈 거야 이런 거고 근데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뭐 다른 그런 뭐 특징이 있는 거라면 뭐 그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좀 널널하게 해줄게 좀 모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좀 이렇게 딱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규정을 정해 놓았다는 게 좀 장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쪽으로 속하는지를 좀 이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그 좋은 걸 먹이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네. 그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항상 네네. 저희가 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는 네. 이제 중앙화된 지갑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주로 대상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탈중앙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이제 해당되는 게 없고 미카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제가 어디 갔는데 이제 그 NFT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그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뭐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근데 탈중앙화 프로젝트는 사실 거의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 프로젝트가 탈중앙화이신 분들은 이번 네. 미카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시행되는 그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 탈중앙화이신 분들은 크게 뭐 걱정할 규제 걸릴 일은 아마 크게 없을 거예요 일단 뭐 그거 가지고 뭐 진짜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닌 이상.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토큰 분류를 보고 뭐 네. 유럽에 진출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이제 유틸리티로 가는 게 좀 편하실 거다. 네. 아니 왜 근데 저기 탈중앙화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그냥 아예 그냥 풀어둔 걸까요? 그게 법을 집행하려고 그러면은 네. 그 주체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고 네. 그 신분증을 내는 이유는 특정인을 규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AI가 규정하기가 어려운 게 특정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네네. AI한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걸 만든 사람이 주인인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네. 탈중앙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만들어낸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주주명부를 통해서 그거를 규정을 하거든요. 대주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특근법에 이제 대주주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탈중앙화는 그런 면에서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힘든 게 그 주체가 없으니까 그 범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너 법원에 출두하라 했을 때는 그걸 만든 사람. 그래서 권도영이가 그 주장하고 있는 게 탈중앙화인데 지금 현재 권도영이 그 죄가 자꾸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거를 중앙화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비탈릭을 특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걸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더리움이나 비탈릭이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없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 그 기술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거죠. 아니, 탈중앙화로 운영되는데 막 왜 그러냐? 돈은 왜 그럼 지가 다 가져가냐? 탈중앙화면 돈도 분배를 해줬어야 그러니까 그 시점에 돈도 같이 분배하고 같이 운영돼야 되는 그게 중앙화로 쏠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탈중앙화지만은 이제 주인을 조사를 하는 건데 네. 왜 그 메타마스크로 한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안전하다고 하냐면 그걸 답을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나와서 조사받아. 메타마스크 연결하고서는 뭐 아무것도 없고 NFT 발행하는 것도 내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다 갖고 있고 내가 통제를 못 하는데 네네. 너 그러면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힘든 거죠. 네.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신청곡 시간이 돌아왔는데 아무튼 이제 그 기린 씨가 미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뭐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RWA라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미카 규제 자체가 이제 유틸리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틸리티라고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투자의 그 가치를 넘어서서 이게 실제로 뭔가 사용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금, NFT 이런 것들도 그 투자 그 자체의 목적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실물 자산에 대한 징표로서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측면에서 유틸리티 그 토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스포됐던 진짜 기린 씨의 신청곡을 들을 차례입니다. 네. 저는 FT 아일랜드에 괄호치고 좋은 규제와 볕들날이 걸어닿고 올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스포 한 것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FT 아일랜드의 너 올 때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아니라고 다를 거라고 난 생각했어. 이별을 알고도 영원한 사랑을 기대했어. 마치 이별을 난 기다린 듯이 짜여진 소설처럼 이별은 준비 없는 소나기처럼 나를 울리고 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너 올 때까지 잠시만 올게. 비가 오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 나 언제까지 아파하면 돼. 죽을 만큼 아프고 더 아파도 널 기다릴 거야. 너 올 때까지. 끝이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난 생각했어. 이별은 준비 없는 소나기처럼 나를 울리고 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너 올 때까지 잠시만 올게. 비가 오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 나 언제까지 아파하면 돼. 죽을 만큼 아프고 더 아파도 널 기다릴 거야. 모든 건 그대로인데 사랑도 그대로인데 도대체 사랑하는 너는 없는데. 나만 사랑한다고 내게 말했잖아. 우리는 영원하자 약속했었잖아. 죽어도 나만 사랑한다 약속했잖아. Don't goodbye, say goodbye, don't goodbye. 나의 사랑은 너 하나면 돼. 나의 눈물은 너 하나면 돼.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나는 널 기다릴 거야. 나
네. FT 아일랜드에 너 올 때까지 이제 AKA 뭐 좋은 날이 올 때까지였나? 네. 쥐구멍에 뱃들 날이 올 때까지. 네,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올 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참, 이 블로킹 하면서 좋은 점은, 이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추억의 곡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셋 다 최신곡 잘 모르니까, 자꾸 트는 곡들 보면은 다 한 2000년대. 뭐 이런 곡들이라서, 저희가 듣기에는 참 좋은데, 추억에 빠져서. 좀 슬프네요, 갑자기. 예, 저희보다 윗세대거나 아랫세대이신 분들은 이 노래 뭐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카 법안과 더불어서 유럽 중앙은행의 CBDC 그 진행 상황도 최근 이제 1차 보고서가 나와서 그게 공개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명확하게 이게 이런 원리구나라고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사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카 법안이 나왔는데 CBDC도 같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그 시장이 진짜 확 뭔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CBDC 사실 직업들은 얘기해서 크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냥 가볍게 뭔가 미카 법안과 CBDC가 충돌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을 딱 얘기해라 했을 때는 스타트업이 이 법안을 가지고 이 크립토라고 하는 기술적인 스택을 가지고 금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해요. 네네. 이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거든요. 네네네.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카르텔, 증권사들의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제 또 규제 당국이 이게 아이러니한 게 카르텔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담합을 해버리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많아져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스도 들어오고 인터넷 은행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가상자산 이 특근법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스타트업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네. 증권 레벨의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수가 있겠어요? 자본금이라든지.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보안 시스템이 없어도 네트워크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뭔가 금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의 이제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개개인들도 이제 조그만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코인 같은 거를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인데. 네네. 미카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 스타트업이 거기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증권사와 함께 금융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RWA 이슈가 같이 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RW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들 얘기하잖아요. 탄소 배출권, 여러 가지 STO, RW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금융 상품으로는 추가적인 부를 창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발굴을 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네. 근데 증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STO나 RWA 자체가 시장이 기존만큼 커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스타트업이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 스타트업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스타트업이 그거를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을 하려고 해도 전산 시스템을 증권사 수준으로 맞추라. 약간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미카 법안에서의 희망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RWA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스타트업을 위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썼으면 블록체인을 쓰는 회사들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은 증권법을 이제 준수하지 않아도 저희 미카 법안 내에서 이제 RWA나 STO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스타트업이 이제 금융 상품에 뛰어들고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저기 기존 금융사가 뭐 못하는 일들을 뭐 그 스타트업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큰 금융사가 들어가기에는 되게 애매하고 스타트업은 먹을 수 있는데 기존 금융사처럼 안 되고 이제 요거를 중재해 주는 게 저는 법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미카 법안은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코인쟁이들 때문에 지금 걔네들 때려잡느라고 이런 것들도 생각을 못 하고서는 자꾸 이제 범죄를 막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카 법안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마저 없었으면은 거의 디스토피아예요, 지금. 아마 근데 미카가 그 채씨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제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고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중앙은행이나 그 정부기관 관련된 금융 저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예외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CBDC 이런 거는 사실 그 미카 법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 뭐 미카 법안에 CBDC가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왜 그럼 이제 네. 그 CBDC 내용 보면은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그 한참 이제 그 이더리움 씨나 이런 블록체인 씨는 지금 유명한 게 뭐 제로날리지 해가지고 뭐 네. 이제 블록체인이 너무 투명하니까 돈이 네.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너무 잘 보인다. 네. 내 월급도 공개되면 어떻겠냐. 뭐 이제 네. 그 분산원장 이런 기사를 썼을 때 네.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그 프라이버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지금 유럽 CBDC의 주요 내용들이거든요. 유럽이 네네. 워낙 이제 그런 거 많이 신경 쓰니까. 네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 예전에 사실은 이거를 제일 열심히 잘하던 게 다크코인 계열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거들 잘 들어보면은 이거 뭐 사실상 다크코인 만드는 거 별 다를 네. 게 없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저 얘기하는 게 그 약초와 그 독초는 그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양과 벽 이제 그것처럼 이제 네. 이게 사실상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CBDC도 사실 이제 이게 너무 투명하면 사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사찰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써서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얼마나 이제 나의 그 개인 정보를 지킬 수가 있고 내가 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권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CBDC도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지금 유럽에서는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기린 씨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제 여기서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갑자기 한 줄로 아니 왜냐면은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오늘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뭐 얘기 이제 좀 더 해볼까 했는데 이제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근데 이게 네. 그 아직 뭐 한마디 정도는 더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뭐 할 얘기가 또 있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저는 그 궁금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CBDC가 그러니까 미카 법안이 잘 돼 있으면 CBDC가 뭐 굳이 필요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그게 만약에 CBDC가 그럼 만약에 있으면은 규제 안에서 잘 작동을 할 것이냐가 사실 궁금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해답을 이런 거죠. 이게 아주 네. 제도를 잘 만들었는데 안에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유럽 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법안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은 온갖 코인쟁이들이 또 이거 갖고 사기칠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냥 문서는 엄청나게 번지를 한데 네. 안에 시장이 없는 상황. 좀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여러 이제 그 이민을 많이 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이 상황이 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할 수 있었던 좀 내용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많은 크립토 기업들이 해외 이 진출을 유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유럽에도 그런 이제 똥파리들이 많이 이제 꼬일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법안을 그리고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킨다고 해도 그게 이제 뭐 원활하게 잘 돌아갈지 아닐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법안인 거는 확실하고 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정착할지는 모르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길버님이 마지막 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또 간단하게 한 줄 논평으로 네. 미카 삐까가 되지 말자. 네. 지금 삐까 저기 대표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그 옛날에 구속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규제 나왔을 때 모호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거는 똑같다. 어떤 규제가 나오든지 간에. 역시 압박이 없을 때는 좀 천천히 좋은 규제를 만들 수 있구나.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그런 사기꾼들이 많지 않았다면은 좀 네. 천천히 그런 걸 고민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워낙 이제 뭐 이거 어떻게든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 때려잡는 거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신청곡을 말씀드릴 차례인데 제 신청곡은 박효신 씨의 눈의 꽃을 가져왔어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사실 오늘 전체 그 주제 전체를 좀 아우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 눈의 꽃의 그 원곡자가 나카시마 미카입니다. 네. 그럼 미카를 그걸로 해야지 왜 박효신 걸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일본 노래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곡으로 대체를 했는데 상상도 못했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려다가 좀 말았습니다. 아무튼 박효신 씨의 눈의 꽃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며 그대